네, 북한이 오늘 오전 여러 곳에서 8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한꺼번에 쐈습니다. 우리 합참에서는 한미가 북한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요격 연합 능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북한의 도발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합참 발표를 보면 4곳 이상에서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8발을 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동시에 8발을 발사한 것은 사실 그동안 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도발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군사적인 의도도 있고 정치적인 의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5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 핵 미사일 무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핵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막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중대한 이익이 침탈되면 언제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 국제사회를 협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언한 대로 그 핵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 4곳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거리와 다양한 고도로 쐈어요. 근데 시간은 짧습니다. 예. 약 35분 동안 8발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연합 요격 대응이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여러 곳의 목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런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긴장도 고조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협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정치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연합 방위체에서 특히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그 일환으로 한미가 4년 7개월 만에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한미 연합 해군 훈련을 했어요. 예. 항공모함까지 동원을 했고, 아마도 북한이 그 직후에 이런 도발을 한 것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요. 이번에 발사한 8발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재원 분석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륙간 ICBM뿐만 아니라 SRBM 등등에도 핵탄두는 다 실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북한이 2019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 개발에 주력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로는 2019년부터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단거리 미사일, 특히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미사일의 종류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개발했던 KN-23, 소위 말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북한판 에이테크임스,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23, 24, 25 이런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짧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만 바꾸면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모두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울이나 주요 군사기지라든지 전략 목표에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우리 측에게 원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기습적으로 발사하려면 결국은 연료를 고체화하고 그다음에 이 기동을 여러 가지 포물선 기동을 하면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들을 지금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오늘도 그 연장선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이후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11일 만인 이제 오늘 또 한 번 발사를 하게 됐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거든요. 뭐 충분히 북한의 의도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즘 특히 북한의 행태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에 예.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중단됐던 한미연합연습 중에 특히 실병 기동이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정상회담 합의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과거 같으면은 뭐 당 명의로 공동 대남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아직은 뭐 선전 매체에서는 좀 대남 비방 또는 대미 비방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성명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세 발을 쐈거든요. ICBM, 그다음에 우리를 향한 북한판 이 이스칸데르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남 대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오늘 또 마침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연습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과 또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발사함으로써 군심을 결집시키는 그런 내부적인 결속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 번째 발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앞에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을 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미 또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발사를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굉장히 그 어려움 코너에 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우리 군 당국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거의 준비는 다 완료가 됐고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실험 이전에 무력 도발,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핵실험과 무관하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금년 들어서 벌써 18번째, 발수로 치면 아마 거의 30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해왔고 아마 그 미사일 발사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핵실험의 어떤 전초전 성격으로 무슨 따로 규정을 해서 발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미사일은 미사일. 왜냐하면 지금 핵실험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5대 국방 과제를 제시했고 그 과제 중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다탄두, 다시 말하면 몸체를 크게 만들어서 탄두를 여러 개 실어서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함으로써 요격을 받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핵실험을 하는데 이 미사일은 그 핵탄두를 실어서 목표물을 날려보내는 운반수단이기 때문에 별개로 물론 연계는 있습니다만 별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정말 7차 핵실험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모이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분명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 뭐 하지도 않을 걸 그렇게 열심히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고 계측 장비가 들어갔다. 따라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도 아마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이런 것들도 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고 또 6월 중에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어요.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6월 초중순에 이제 8기 5차 당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원 회의를 전후로 하게 될지 아니면 6월 중이나 7월 초 미국의 독립 기념일을 이 염두에 두고 할지 아마도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리라고 봅니다. 네. 6월 노동당 전원회의 혹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NSC 상임위를 즉각 개최를 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정부도 이 상황 당연히 엄중하게 보고 있겠죠. 그럼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NSC 상임위가 열렸죠. 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가 열렸고 그리고 즉각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대통령도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을 해서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즉각 포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다. 규탄한다.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대통령 언급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금년 들어서 거의 9일 간격으로 발사한 거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한미가 합의한 대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연합 대비 태세를 고도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를 했고 특히 북한을 향해서도 이런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서 한미를 이간시키고 동맹을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동맹은 강화가 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또 북한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 따라서 이걸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나 북한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 합참에서는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요격할 연합 능력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삼축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축 체계는 첫째는 킬 트레인,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조짐을 탐지를 해서 사전에 타격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발사가 됐다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KAM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일부 피해를 입었다면 북한의 도발의 원점과 지휘부와 관련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이제 응징 보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탐지입니다. 제대로 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합 탐지를 하겠다고 연합 탐지 능력을 발휘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미연합 자산, 정찰 자산들이 계속 포착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북한이 발사와 동시에 그런 것들을 다 포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하고 그다음에 요격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탐지가 됐다면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들을 가지고 요격할 수 있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자산을 연합으로 해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번에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 역량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연합 훈련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서 그 다탄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한미 측면에서는 그 다탄두가 됐을 때도 요격을 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다탄두가 되더라도 우리의 그 탐지, 그다음에 우리도 이 요격 미사일이 한 발만 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쏠 수 있기 때문에 탐지가 되고 추적이 되면 동시에 타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일부 이 요격에 실패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 정부의 대북 기조가 보다 강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잦은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까요? 예, 일단 북한이 지난 이제 3월달에 이 중거리 미사일을 쏘고 화성 12형을 쏘고 이어서 ICBM을 쏘므로써 2018년 김정은이 공언했던 모라토리엄, 다시 말하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한 것을 파기했거든요. 그리고 18번째 지금 도발을 하고 있어요. 한미가 그렇게 중단하라, 규탄한다,
추가 제재 결의안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배경에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이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쏘고 실험을 해도 자기들에게 당장 돌아오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 도발을 멈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는 정말 북한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위한 그런 조치가 준비돼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발을 중단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보다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